자, 오늘은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수능 문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그 전에 먼저 개념, 직접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지금 똑같죠. 이렇게 하고 요거 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키대로 이렇게 줄을 세웠다. 그래서 가운데에 딱 잘랐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구의 수는 여기가 만약에 50가구면 여기도 50가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분위, 6분위가 여기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진위 곡선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렌즈 곡선을 고려해 봤을 때, 진위 개수랑 이런 거 전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중위소득은 여기에 5분위, 6분위 사이에 놓여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은 위치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X 값이 Y와 Z를 합한 것보다는 항상 큰 값으로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자, 다음 페이지 그림에서 보면, 이 로렌츠 곡선에서 보게 되면, 소득 점유율이 굉장히 낮죠. 사람들의 비율은 일정하게 계속 높아지는데, 소득 점유율은 하위 계층일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위소득이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절대 빈곤율보다는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을 때는 중위소득 50%가 즉 2분의 알파가 이걸 중위소득 알파라고 한다면 2분의 알파가 최저 생계비보다는 높게 있죠. 높은 위치에 놓여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림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절대적 빈곤율하고 상대적 빈곤율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절대적 빈곤율이 더 높을 때는 이 중위소득 50% 수준보다 더 높은 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와 Y, Z의 크기 관계를 비교해 보면은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Y에 해당되는 가구 수하고 Z에 해당되는 가구 수하고 이게 비교를 하게 되면 가구 수는 Z가 훨씬 더 많죠. 아까 로렌츠 곡선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 로렌츠 곡선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빈곤선이고 중위소득 50% 미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여기가 중위소득 50%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10%가 놓여졌다면 여기는 30%가 놓여지. 이렇게 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림으로 돌아보면 Y에 해당되는 가구 수가 Z에 해당되는 가구 수보다 훨씬 더 수가 작다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될 경우는 최저생계비 올라오고 두 개가 이제 같으면 절대 빈곤율하고 상대 빈곤율하고 같으면 이게 이 값이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추가하게 되면은 이 절대 빈곤율, 상대 빈곤율 항상 이게 기준값이 있으면 그 기준값 미만에 해당되는 값이 되어야 되죠. 이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만, 그 값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 또 기억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로렌츠 곡선은 아까 조금 설명했던 것처럼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림인데, 이제 이 절대 빈곤율, 상대 빈곤율 관계하고 전맥시켜 보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자, 그러면 22학년도 수능 7번 문제. 정부 분야와 남성과 여성의 임금 지수를 비교해 놨다. 그렇죠? T년, T 플러스 10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20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선지를 보면 기억. T년, T 플러스 T, 10년, T 플러스 20년 모두에서 정분야 남성 평균 임금이 정분야 여성 평균 임금보다 많다. 이렇게 많다는 거죠. 100을 놓고 봤을 때 100으로 해서 본다면 예를 들면 남성은 65만 원이고 여성은 35만 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다.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의 정부 분야 남성의 임금 지수와 정부 분야 여성의 임금 지수 간의 격차는 10% 감소하였다. 자, 10% 감소하였다. 이게 지금 T년 대비 T 플러스 1년의 정부 분야
남성의 임금지수와 정부 분야 여성의 임금지수 격차는, 자, 요거죠, 이제. 30에서 20. 그럼 30에서 20 줄면 10% 감소한 게 10%포인트 감소했겠죠. 그럼 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로는 그 비율의 격차가 아니죠. 그래서 얼마큼 변했느냐면 30분의 20 이렇게 해가지고 그 30%포인트만큼 20%만큼 차이가 났으니까 10% 정도 포인트만큼 차이 났죠. 그 얘기는 3분의 1 이렇게 해서 33% 정도 감소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얘기입니다. 10%가 아니죠. 정부 분야 여성의 임금 지수의 경우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의 증가율은 T 플러스 10년 대비 T 플러스 20년 증가율보다 크다. 자, 여성은 35, 40, 45 이렇게 5씩 크죠. 그죠? 그러면 자, 5, 5, 5. 자, 분모가 35, 40, 4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느 것이 값이 제일 크나요? 이 앞에 있는 값이 제일 큰 거죠. 왜? 분모의 값이 작기 때문에. 분야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경우 T년 대비 T년의 증가율은 더 크다. 증가율이 이게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러면 2번이 답이 되고, 그 다음 리얼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 정부 분야 남성 임금지수는 임금지수 감소율과 정부 분야 여성 임금 감소율은 동일하다. 자, 마찬가지 임금 감소율 보면은 임금 증가율하고 65에서 55로 줄었으니까 10이 줄었죠. 그 다음에 35에서 10 이랬으니까 10이 커졌죠. 여기는 줄어든 거고 여기는 큰. 이거 갖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100에서 10%만큼 줄면은 90이 되죠. 그 다음에 50에서 10%만큼 크면은 뭐가 되나요? 55가 됩니다. 그렇죠? 이 관계가 이 관계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래서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22학년도 9번. 그러니까 22학년도에는 지금 요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빈곤. 자, A, B. A는 인간으로서 신체적인 능률을 유지하기 최소한의 필수품. 그러면 최소한의 필수품은 절대적 빈곤이죠. 그 다음에 B는 생활 수준을 고려해서 생활 분포 상태까지 고려한 거 상대적 빈곤입니다. 그죠? 상대적 발탁은 둘 다. 그 다음에 아닙니다. 아무리 중위소득이 높고 선진국에도 둘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A에 따른 3번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 하면 전체 중복되기 수가 아까 그림에서 봤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절대 더하면 안 되는 거죠. A 분포 상태, 소득 분포 상태는 이 부분은 이제 여기죠. 생활 수준을 고려한 B죠. 그래서 B를 파악할 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객관화된 기준, 이 부분은 모두 해당됩니다. 자, 얘는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객관화된 기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둘 다 미만이죠. 이러한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22학년도) 또 나왔죠. 수능에서 19번 문제 봅시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인데 A는 사회 집단 구성원의 수로 결정되는가? 여기는 답이 아니오로 됩니다. 아니오로 답해야 되죠. 사회적 소수자는 집단의 구성 수하고 관계없습니다. 특정 집단이 A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예. 상대적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사회적 소수자는.
A는 주류 집단에 비해 사회적 희소 자원을 획득하는데 불리한 위치에 있는가? 권력의 열세에 있죠. A를 위한 적극적 우대 정책은 주류 집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가?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답이 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2점 받았죠. 갑은 을도 2점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을이 이 두 개 맞았죠. 그러면 얘들 둘은 틀린 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갑의 경우는 한 개 맞고 그 다음 맞은 게 없습니다. 그럼 얘가 맞는 답이 돼야 되죠. 그러면 기억이 얘가 나오고 니은은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예,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1학년도 20번 문제. 성별 임금 격차 지수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해서 평균 임금 이러면 예를 들면 100으로 놓읍시다. 그럼 100, 100 해가지고 얘들 둘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얘들 둘의 관계만 가지고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성별 교육 격차 지수. 이거는 이제 100, 100으로 놓기가 힘드니까 20으로 놓으면 좀 계산은 편하겠지만 실제 우리나라 그 학령을 보면 6, 3, 3, 4 이런 게 되죠. 그렇죠. 4년 대학 졸업한다고 본다면 그러면 12, 16, 16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6으로 분모를 놓으면 계산이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20으로 놓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20으로 이렇게 놓고 그럼 이제 남성 평균 교육 연수 예를 들면 뭐 20 플러스 알파 되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여성은 20 마이너스 알파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꼭 알파, 베타 이렇게 이 개념이 뭐 정확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자 1번 각국의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1.5배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뭔가를 뺐을 때 그러면 이게 이제 빼면 요 값이 이제 100이 나온다는 얘기는 2분의 남, 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100이 넘을 테고 여성이 100이 조금 안 될 테고 이 얘기죠. 그럼 둘 합하면 2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럼 200에서 얼마의 값을 뺐을 때 40이 나오느냐 이거죠. 그럼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자 먼저 각국 남성 여성 이제 먼저 여기까지 안 해도 되네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 값이 200이니까 200에서 하면은 40이 나오면 120, 80 이렇게 놓으면 40이 나오네 그죠. 40 이렇게 성별 임금 격차 지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얼굴은 계산해 봅시다. 20이 나오니까 마찬가지 200에서 그러면 110, 90 이러면 20이 나오네 그죠. 그 다음 병국은 10이 나오죠. 그러면 마찬가지 200에서 105, 95 이러면 10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 격차 지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성별 교육 격차 지수 한번 계산해 봅시다. 값 20분의 여기에 20이 나오려면 분모가 20인 상태에서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4년 차이 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22, 18 이렇게 되면 되는 건가요? 그죠? 총 합해가 40년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얼국은 50이 나타나니까 50이면 이 값이 50이면 이보다는 훨씬 더 커야 되죠. 그럼 한 예를 들어 25를 잡아봅시다. 25 빼기 15 그러면 얼마인가요? 10이죠. 그러면 5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
병은 10 차이 납니다. 그러면 10 차이 나는 건 19, 21, 21, 19 이러면 이만큼 차이 나니까 10%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먼저 해놓고 보면은 1.5배이다. 자, 1.5배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얼국의 남성 평균 교육 연수는 여성 평균 교육 연수에 얼국의 남성 평균 교육 연수는 이게 15가 2배가 되면은 30이죠. 근데 2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3배 틀렸습니다. 병국의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평균 근로자 임금의 비는 병국의 남성 평균 근로자 임금 대비 비는 10% 차이만큼 나죠. 10만큼, 10%포인트만큼. 각국의 남성 교육 연수 대비 여성 연수 작다. 자, 요거 하고 봤을 때. 지금 여성, 병국의 남성 대비 여성의 평균 임금 이러면 105분의 95죠. 105분의 95와 그 다음에 22분의 18을 비교해보라 그죠. 이게 더 크죠, 확실히. 근데 작다 이러니까 틀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비는 얼국이 각국보다는 남성 평균 임금 대비 그러면 부모의 110, 110분의 90, 그 다음 여기는 120분의 80. 그러면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크네, 그죠? 그러면 각국보다는 크지만 병국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서로 잘못됐습니다. 갑에서 병국 중 경제적 측면에서 성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와 사회적 측면에서 성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 자, 성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는 이 격차가 심한 게 가장 심한 거죠. 그래서 갑국, 얼국 달라지게 됩니다. 동일하다 이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 20학년도 빈곤 문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이 결핍된 상태로 정의됩니까? 그러면 A는 절대적 빈곤이 되게 됩니다. B는 상대적 빈곤이 되는 거죠. 둘 다 선진국에서 나타납니다. 틀렸습니다. A에 해당사는 해당될 수 있다, 해당할 수 있다죠. 자, 우리가 이제 선집할 때 한 가지 뭐뭐일 수 있다라는 말, 이거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는 맞을 확률이 95%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정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런 경우 단정하는 어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틀리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A, B 모두 객관화된 규정해야 한다. 자, 예를 들면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거, 그죠? 미만. 그 다음에 여기는 중위소득의 50% 미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상태를 의미합니까? 상대 빈곤. 맞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표 분석으로 잘 나오는 파트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과 더불어서 이런 내용을 같이 공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